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승혜 씨 어린 시절 좋아했던 동화 혹시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저는 피터팬을 좋아했었거든요. 피터팬이 진짜로 있는지 믿고 있었어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명작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준비해봤는데요.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뮤지컬 한강나라 과자집입니다. 이제 됐어! 여기도! 자, 모험의 세계로 이긴다! 헨젤과 그레텔, 저도 참 좋아하는 동화였어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이 가난을 두려워한 계모에게 버려지고 과자로 만든 집에서 만난 마녀를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화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달콤한 과자집을 상상해보고 무섭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은 원작의 내용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한죽 합작의 형태로 찾아왔는데요. 이야기의 구조는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추가되어서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언어학자이자 작가였던 그림 형제가 구슬로 전해오던 전래동화를 모아 발간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에 수록된 것으로 유명하죠. 요즘 시각으로 보면 조금은 잔인한 부분을 담고 있기도 한데 당시 북유럽에서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 동화 속 이야기가 상당히 거칠고 잔혹하며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헨젤과 그레텔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모에 대한 인상이 강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얄미워서 막 꿈속에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림 형제가 만들었던 그 책 속에 있는 헨젤과 그레텔의 엄마는요. 계모가 또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친모였었다는.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친모가 아이들을 미워해서 숲에 버린다는 내용 너무 잔인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계모로 변화시켰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가족 뮤지컬이라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데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대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이미 읽어본 아이들에게 좀 독특한 시각으로 다시 이야기를 꾸미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밍과 링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가 재구성되는 재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원작 동화에 나타났던 잔인하고 잔혹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훨씬 더 순화되어서 뮤지컬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가난으로 아이들이 계모로부터 버려진다든지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는 설정을 다루는 대신 꿈속에서 동화 속에 묘사됐던 과자집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변화가 가미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갖가지 자극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 동화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기보다는 한 번 더 비틀어서 들려준다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주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함께 관람을 하는 부모들도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재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탐험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잘 모르는 일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포기하고 잘생겼다. 그는 생각나라 펼쳐질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칙칙 뽀뽀. 그게 뭐예요? 칙칙 뽀뽀 뽀뽀. 칙칙 뽀뽀 뽀뽀. 아, 기차. 칙칙 뽀뽀. 생각나라.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뽀뽀 뽀뽀.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뽀뽀. 뮤지컬 생각나라 과자집의 또 다른 장점은요.
현장 예술인 무대의 속성을 잘 감안해서 끊임없이 객석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인 린과 밍이 과자집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미션이 등장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야 비로소 그 위치를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객석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막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모습들 뮤지컬에서 펼쳐집니다. 마치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에서 하나하나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뮤지컬에서 구현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무대의 재미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 관객들에게 마법의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단순한 목격자로서의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서의 공감대를 극대화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게 만드는 극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구성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름이 린과 밍으로 지은 거는 그 한중 합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도 그렇게 추측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권이라든지 중국어권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 작품 올리기가 좀 쉽기 때문에 한중합작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그런 이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중국식으로만 들려줘야 됐을까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이름을 쓰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공연이 갖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내용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캐릭터들이 조금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수다쟁이 새가 등장하죠. 리카랑카. 자세히 보시면 아마 뮤지컬 라이언킹에 나오는 자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행복한 과자의 정 키키는 아까 우리 승혜 씨가 말씀하셨던 너무 좋아했던 그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기왕이면 한중 합작의 의미를 좀 살리면서도 동양적인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무대에서 표현을 했다면 훨씬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공연 계속 이어가게 되면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마음 모아 과자집을 만들어 행복한 마음 모아 모두에게 줄 거야. 생각나라 과자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게 마지막에 무대에 기계가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맞아요.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기계인데요. 긴 막대에다가 솜사탕을 얹어서 아이들이 있는 객석으로 내려와 함께 조금씩 뜯어먹는 장면 연출이 되어집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 오히려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그 장면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뮤지컬 생각나라 과자집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승혜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같이 주문을 외우면서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워서 더 반가웠던 동화 뮤지컬입니다. 동화의 단순한 무대적 재현을 넘어서요, 보다 흥미로운 재현을 만들어낸 재미난 작품입니다. 과자집을 만들어 행복한 마음 모아 모두에게 줄 거야. 자, 친구들,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을 모아 띵과 함께 노래를 불러줄래요? 친구들의 행복한
환영합니다. 이름하여 해버샴 저택의 살인사건.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연출 크리스입니다. 나의 가장 친애하는 벗이 숨도 안 쉬고 심박은 미동도 없습니다. 참 당황스럽군. 불과 몇 시간 전에 멀쩡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가시다니요. 팔팔하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나? 살해를 당한 게야. 바로 알리겠습니다. 오 주여, 찰스 해버샴이 자기 약혼식 날에 살해를 당하다니. 오 주여, 찰스 해버샴이 자기 약혼식 날에 살해를 당하다니. 암울하고도 암울한 밤이로군. 플로렌스!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웃다가 배꼽이 빠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극 The Play That Goes Wrong의 네 분의 주인공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 The Play That Goes Wrong의 네 분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레이 댓 고스롱의 로버트 역할을 맡은 호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레이 댓 고즈롱의 크리스 역을 맡은 손종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레이 댓 고즈 롱의 산드라 역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T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 플레이 댓 고스롱의 무대 감독 트레버 역할을 맡은 배우 고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의 배우와 함께 하는데 제목이 조금은 영어 그대로여서 좀 생소해요. 뭔가 잘못되어가는 연극? 네네.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더 플레이 댓 고스롱인데 잘못되어가는 연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원제를 그대로 더 플레이 댓 고스롱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The Play That Goes Wrong이 어떤 연극인지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연극을 취재하러 왔는데 뒤에 보면 또 해버샴 저택의 살인사건 뭐 이렇게 또 다른 연극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인지 이 해버샴 저택 안에서 그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해버샴 저택에서 이제 찰스 해버샴이라는 인물이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 미스테리한 일이 어떻게 이 일이 발단이 돼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설명됐나요? 설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연극처럼 말하는데 해버샴 저택의 살인사건이라는 연극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학 동아리예요, 저희는. 대학 동아리, 콜리 대학 동아리에서 이런 연극을 올려보자 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유발되는 그런 연극입니다. 찰스를 위하여! 위하여! 감미롭군! 달콤해 아주 죽여주는구만. 몇 년도 살까 버킨스. 공업용 빙초 자, 살 다들 독살이요? 그럴 리가. 최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플로렌스 아가씨. 2층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이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신발할 건데 그 후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이게 올해 처음 만나는 작품인데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난리가 났다고 또 2017년에 뭐 토니상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네. 석권했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본능적이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예, 그냥 웃음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막 이래서 이게 이래서 이유가 이게 아니라 그냥 웃으세요. 당신들이 웃기고 싶어서 만든 공연이에요. 라서 그런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배우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실수하는 걸 연기를 하셔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연기를 하셔야 되고
또 연기 못하는 걸 연기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건 연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하니까. 이렇게 더 플레이 댓 고즈 롱을 하시면서 야, 이거는 진짜 내 연기 인생을 통틀어서 진짜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씬에 제가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객석에 있고 무대 감독이시니까. 예, 인터미션이나 뭐 이제 하우스 오프닝 되면 나와서 또 다른 연기를 하는데 이제 배우가 무대에 섰을 때 관객분들이 날 바라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1시간 50분 동안 연기를 하는 그거를 처음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5명이든 4명이든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친가.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뭔가 연기를 하는 게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약간 고요 속의 외침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뭐 이야기를 들으니 과자 드실 거 다 드시고 실수할 거 다 하시고 당당히 한 몫을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아주 열심히 실수하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쓰. 그렇소. 4번 기회 음향으로. 고맙소. 산드라는 어떤 장면, 저는 그렇게 더 무섭게 더 화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그렇지 않아.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성격 굉장히 참하나. 정말 잘 캐스팅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네 그래서 좀 더 화내고 조금 더 무섭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대에서 재밌는 거예요. 정말 제 맘대로 하고 진짜 화 낼 만큼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 숨겨진 본능을 찾으셨구나, 드디어. 너무 극적으로 공감하시는데? 이 네 분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오디션을 통해서 배역을 따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디션 과정도 되게 좀 특이했다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어떤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모든 오디션 참가자들과 그 해외 협력 연출인 션과 함께 게임을 했어요. 게임이요? 게임을 게임이요? 하면서 오. 네, 그 게임이 굉장히 좀 경쾌하고 되게 즐거운 그리고 순발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벌칙도 받고 그러면서 좀 많이 관계적으로 밀착된 상황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파트별로 해서 즉흥 연기로 해서 저희 대본에 나와 있는 일부분 그걸 그 모티브로 해서 즉흥 연기를 해서 4차에 걸쳐서 시험을 했어요. 우와. 네. 오디션을 3시간 반을 봤어요. 오, 진짜. 산드라는 3시간 반 동안 그런 오디션을 하면서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오디션을 다 보고 났을 땐 네. 이제 배우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3시간 반을 게임을 했는데 그럼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너무 슬프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돌발적인 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나오는 본연의 기질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떨렸고 그리고 저 같은 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라 너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열심히 연기도 했고 장면도 했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 다 뭐 재밌고 유의미하겠지만 나는 이 장면이 최고야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막 마지막 부분에 이게 대사가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사 로테이션이 뭐예요? 대사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한 씬이 반복을 통해서 그 장면은 하면서도 되게 힘들기는 한데 즐거운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폭발이 되니까. 그럼 대체 누가 죽였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다. 다들 이 집에서 살아나가려면 그럼 대체 누가 죽였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다. 다들 이 집에서 살아나가려면 저는 저기 저요. 밖에 있었을까? 저 아저씨 또 떨어지게. 감독님. 자, 혹시 저
여태까지 우리 내실제랑 남의 또 있나? 저서는 6시에 떠나고 남은 직원이라고 팟캐스트 부릅니다. 와우, 속이 아주 뻥 뚫리는구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나? 없어요, 경관님! 석길이 가지고 덕분이고 분부하신 대로 도착하신 순간 모든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지었단 말이야? 그럼 끝으로 우리 더 플레이 댓 고즈 롱을 기대하시는 분들, 관객들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연극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The Play That Goes Wrong은 선물이다. 준비했어? 그래? 어떤 선물? 어떤 선물? 그러니까 연말 선물이죠. 친구한테 보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선물, 좋다. 웃음을 드리고 싶은 선물, 근데 부모님들이랑도 되게 자주 잘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오세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많이 오시고, 선물이다. 굉장히 유쾌한 연극 더 플레이 댓 고즈 롱의 네 분의 배우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유쾌하게, 그야말로 웃다 보면 웃을 수 있고 편하게 선물 같은 연극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체력 관리 잘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플레이 댓 고즈 롱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플레이 댓 고즈 롱. 빨리 물어보세요. 뭐야? 빨리 해야 돼. 편하게 오셔서 웃고 가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오세요. 예. 선물이에요. 이 공연은 선물입니다. 배꼽 찾아가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작 희곡을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연극 인형의 집입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희곡 인형의 집 기억하시죠? 결혼 전엔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순종적이었던 가정주부 노라의 자아 실현을 다룬 작품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과연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은행장이 됐어! 노라의 남편이 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기쁘기만 한데 그녀의 비밀이자 약점을 알고 있는 남편의 부하 직원이 찾아오는데요. 내 남편한테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다고 얘기할 건가요? 어디 한번 해봐요! 당신 상황만 안 좋아질 거니까! 노라는 남편에게만은 비밀을 숨기려고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폭로되고 이야기는 극으로 치닫습니다. 연극 인형의 집은 헨리 입센이 1879년 발표한 작품으로 사회문제극 연작 중 백미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발표 당시부터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다룬 문제작으로 꼽히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극장에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아직 어색한가요? 아빠, 그녀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엄마, 그는 7시에 들어올 거야. 왜 이상할까요? 남자를 여자를 그녀라고 한 것뿐인데 그를 그녀라고 할 수 없고 그녀를 그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녀 이게 뭐 중요한가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이번 공연에서는 최고권위의 연극상인 황금 마스크상을 수상한 러시아 대표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가 연출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명작 연극 관람은 어떨까요? 아빠한테 내가 인형 같은 딸이었던 것처럼 당신한테 인형 같은 아내 그 이상은 아니었어. 난 한 인간으로서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갈 거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찾고 싶어. 지금 중요한 건 온전히 나 자신을 알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 기념 공연 연극 인형의 집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11월 25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멋진 과자집을 나 혼자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 모두 다 내 거.